버블이 풀스택 노코드 빌더이긴 한데 좀 더 뭐랄까 촘촘하고 좀 더 복잡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좀 백엔드다운 백엔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싱크트리는 그런 니즈를 좀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파워 버블 유저인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김도윤 마케팅 팀장님께서 바로 이어받아서 싱크트리 소개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크트리의 마케팅 팀장 김도윤이고요. 일단 제가 화면을 먼저 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 밤이 이제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버블을 사용 중이시거나 뭐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또는 창업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싱크트리를 소개할 때 그냥 단순히 싱크트리는 이런 서비스다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다는 싱크트리로 과연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 창업자분들 특히 이제 스타트업 분들의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드디어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으니 서비스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버블로 프론트엔드를 끝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끝냈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 백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백엔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개발할 것도 많고 서버나 DB 공부할 것도 많고 사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뭐가 좋은 게 없을까? 좀 더 쉬운 게 없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MVP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 많은데 A씨는 MVP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왕 백엔드 구축할 거 내가 이번에 구축을 해서 앞으로 쭉 쓰고 싶은 백엔드를 만들고 싶다. 요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버도 좀 잘 알아서 해결됐으면 좋겠고, DB도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우리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 또는 외부 API 서비스도 좀 빠르고 쉽게 연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더니 싱크트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크트리가 백엔드 노코드 솔루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정말 나를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이제 창업 서비스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A씨는 여행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 서비스 스타트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싱크트리를 이제 열었죠. 서버 세팅을 보니까 싱크트리는 가입을 하니까 서버 세팅이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뭐 따로 뭐 보고 연결하고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싱크트리는 AW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료 플랜에도 서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서버를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모든 플랜을 쓰시면 서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B 당장 난 DB가 없는데 뭐 DB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고민이 드실 텐데 나중에 DB를 하실 때 실제로 뭐 어떤 노코드 DB도 많이 있죠.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또는 기존 보통 뭐 MySQL 등등 이제 전통적인 DB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코드가 됐든 또 이제 전통적인 DB가 됐든 연결을 하시면 있기 때문에 A씨는 DB도 이제 끝났다. 그 이제 본격적인 백엔드 개발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기능 개발이 나왔어요. 원래 기능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코딩에서는 뭐 다들 아시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의 어떤 랭귀지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 싱크트리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블록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블록스토어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네이버 그리고 최근에는 그 챗GPT까지 핫한 서비스들을 모두 API 블록화를 해놨어요. 그 말은 이 블록을 가져다 쓰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겠다. 나는 A씨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가 추천하는 여행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해야지 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걸 클릭해서 봤더니 이제 약간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게 노코드라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약간 이 블록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물론 개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블록 코딩이란 걸 하긴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코딩은 아니고 하지만 저희는 또 이미 싱크트리 스쿨이라고 저희 유튜브랑 인프런에서 한 1시간 정도 따라오시면 이 정도 지금 보여지는 정도의 블록 코딩을
그냥 따라만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학습 컨텐츠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니까 A씨도 이걸 보고 해서 이거 하는 대로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제 챗GPT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작동을 했는데 날씨 정보를 못 불러왔어요. 그래서 날씨 정보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다시 블록 스토어를 갔더니 오픈 메트로가 있네. 그래서 이 블록을 또 아까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했더니 챗GPT가 내가 원하는 여행 일정에서 날씨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불러줬다. 그럼 이제 A씨는 본인의 서비스가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기본적인. 요걸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프론트만 좀 더 다듬어서 아예 정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싱크트를 이용하면 버블이랑 싱크트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개발 지식이 좀 더 있다면 더 쉽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학습하셔서 하실 수 있고 실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지난 저희 싱크트리의 해커톤인 싱커톤에서 잠시만요.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분은 싱커톤이라는 저희 노코드 AI 개발 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셨고요. 챗GPT가 추천해주는 여행 일정 계획 서비스. 지금 뭐 화면이 약간 뿌여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뭐 나라, 날짜, 누구랑 가는지 꼭 필요한 장소나 여행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 챗GPT가 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날짜별로 해서 착착착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 그 A씨가 원하는 그 여행 일정 서비스를 실제로 만든 사례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분은 그럼 이걸 얼마 만에 만들었을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개발 기간은 저희 싱커톤 기간이니까 9일 만에 해당 서비스를 버블이랑 싱크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냈고요. 이분은 실제로 개발자 출신이 아닙니다. 비개발자, 기획자이시고 그리고 2030 여성. 대부분 개발 생각하시면 이제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노코드로 오니까 여성분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라는 어떤 그 저희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커톤 시즌 2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싱크트리가 어떤 것이고 싱크트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렸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저희 이제 다른 이제 교육 하신 분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윤 마케팅 팀장님이었고요. 싱크트리 어떤 서비스인지 너무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제가 버블러로서 보니까 이런 AI, 챗GPT 연동과 같은 AI뿐만 아니라 한국형 서비스를 쉽게 그 블록 스토어라고 했나요? 블록 스토어에서 쉽게 붙일 수 있다는 점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하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서 김현욱 CX 팀장님께서 발표 이어가면서 실제로 버블과 어떻게 인터랙션해서 싱크트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풀 CX 팀장 김윤욱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싱크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블이랑 연동을 해서 생성형 AI 웹 서비스 구축을 하는 방법을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이제 버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션은 이렇게 이제 한 2개 정도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시간에는 노코드가 과연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싱크트리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는 이제 실제로 싱크트리를 활용을 해서 아, 그 이제 챗 GPT와 연동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버블이랑 연계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Q&A를 받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코드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코드는 뭐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코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제 코딩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데스크탑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하는 그래서 이제 글자와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딩 방식인데
노코드는 이제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록달록한 화면 배열을 이제 형태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방식들은 드래그 앤 드랍이 있겠고요. 드래그 앤 드랍이 있겠고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활용을 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클릭 같은 이제 마우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이핑을 하지 않는 이런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약간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 노코드의 핵심이라고 하겠고요. 노코드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의 등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던 모든 이제 업무들, 현업들 업무들을 이제 온라인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IT라든지 뭐 이제 그런 정보통신 같은 서비스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물류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이제 기존에 있던 현업에 있는 업무들을 이제 온라인화해서 이제 온라인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 데이터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한 이제 저기 마켓 시장 조사를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은 2021년까지 이제 1.3 빌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노코드 시장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노코드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밑에 이제 파란색은 웹 베이스고 위에 이제 하늘색은 모바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이제 같이 성장을 좀 하게 되게 될 예정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코드 솔루션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진입 장벽이 일단 낮아요. 기존에 이제 코딩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배우기가 쉽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전에는 어떠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뭐 고급 개발자 혹은 뭐 이제 중급 개발자 같은 경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진입 장벽도 낮고 러닝 커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만들고 빌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노코드 혹은 로우코드 솔루션들을 일반 기업, 일반 현업에서도 많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어떤 어,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MVP를 만들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르게 노코드 솔루션을 사용해서 빌드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검증을 해보는 형태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코드 솔루션이 궁극적으로 사실 지향하는 거는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 시민 개발자의 양성입니다. 시민 개발자는 앞에서 말했던 이제 개발 경험이 있거나 개발 경험 많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공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개발 지식적인 이제 그런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현업에서 있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라든지 비즈니스 로지컬한 어떤 이제 생각들,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시민 개발자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아이데이션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티즌 개발자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노코드 솔루션의 이제 몇 가지 예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버블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솔루션은 에어테이블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은 저기 이제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친숙한 약간 UI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노코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피어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자피어는 이제 업무 자동화 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연결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짜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자피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되겠고, 아달로는 이 버블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형 웹이나 모바일 웹을 아주 상당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처음에 이제 노코드 솔루션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버블이나 뭐 이제 아달로 같은 걸로 이제 좀 맛을 보고 시작을 해봐라라고 좀 이제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싱크트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크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엔드 서비스를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솔루션을 이제 코딩으로 만들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럭을 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시각화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럭을 조합하는 형태를 저희는 이제 블럭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블럭 코딩 형태로 이제 블럭으로 이제 렌더링된 화면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의 흐름이라든지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서 이제 학습 용도로도 상당히 좋고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활용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백엔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가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표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고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는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웹 브라우저는 저희가 아주 쉽게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 할 때 저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성공을 하면은 마이 페이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메일 화면을 본다든지 내 페이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제가 조금 도식화해서 나타낸 이미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이 유저가 웹브라우저에 www.naver.com 주소를 쳐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풋이라고 하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그 입력받은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이페이지 정보를 달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겠고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는 그 정보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 정보가 맞는지 먼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맞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아이디에 부합하는 고객 정보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디가 틀렸어, 뭐 패스워드가 틀렸어, 없는 아이디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응답이 오게 되겠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입력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일련의 이제 서비스를 프론트엔드 서비스라고 하고요. 프론트엔드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정보가 맞는지 검사를 하고 그 정보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맞는 값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백엔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통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추세가 조금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API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API는 뭐냐면은 풀어서 쓰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한국어로 풀었었더니 응용 프로그램 상호 동작 사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제 풀어봤더니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약속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제 요것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 서비스 사이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엔드를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서 리퀘스트로 어떠한 정보를 담아서 요청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는 행위, 이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규약이 있지 않으면은 만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 쓸 때는 이런 약속을 써야 돼. 우리 거 쓸 때는 이런 약속을 써야 돼. 라고 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질 거잖아요.
이제 일종의 이런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 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은 정해진 약속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API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API고 그것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PI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주소, 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주소, 저희가 많이 봤던 그 이제 HTTP URL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주소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보낼 겁니다. 정보는 이렇게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문자열 형태로 담아서 보낼 거고요. 이 문자열에는 주소와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자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들을 저희는 JS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특정한 주소로 특정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고 또 특정한 주소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받는 것을 저희가 API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리스폰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편봉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봉투 같은 거는 보내는 사람 주소랑 우편번호, 그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랑 우편번호가 명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는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 어떠한 것을 담아서 보내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누군가는 고지서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고, 누군가는 안부 편지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 여기다가 택배 같은 걸 담아서 보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PI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편봉투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 보내는 사람에는 내 주소를 쓰고 받는 사람에는 요청한 사람 정보를 넣고, 이 안에는 내가 궁금하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싹 싸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또 받을 때도 받아서 보낼 때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 안에다가 정보를 담아서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API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비스가 조금 더 세분화되기 때문이거든요.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이제 IT 서비스가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데스크탑만으로도 API 이제 데스크탑만으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웹 서비스가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 애플워치 같은 걸로도 하고 뭐 이제 드론이나 뭐 이제 뭐 카플레이 같은 것도 지금은 다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IoT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고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는 OS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OS에서 O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개발 언어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개발 언어들 가운데 뭐 어떤 개발 언어를 만들었는데 다른 개발 언어랑 소통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개발 언어들 그리고 많은 OS, 그 많은 디바이스들 가운데서도 데이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API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이제 공공 데이터부터 이제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전기차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식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뭐 교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막 모아놔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구글이나 챗 GPT나 뭐 카카오나 유튜브나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접속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또 특정한 어떤 약속에 맞춰서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우리 서비스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DB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싱크트리가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싱크트리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아주 쉽게 묶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제 그 웨어러블 장비, 바디 웨어러블 장비라든지 이제 거기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 데이터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험사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방법인데 싱크트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헬스케어 앱에 있는 이제 정보들이 연동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네이버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한 어떤 건강식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러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보험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이제 보험 상품을 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싱크트리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거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뭐 이제 예전에는 계좌가 지금은 계좌가 있는데 예전에는 계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스뱅크에서 내가 동의를 하면은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 현 시중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의 정보나 카드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그전에는 신한은행 정보를 보려면 신한은행 어플을 깔아야 되고 KB 정보를 보려면 KB 어플을 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어플에서 내가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정보를 그 은행이나 특정 기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소유가 이제 개인에게 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하고 개인이 동의를 하고 요청을 함에 따라서 다른 이제 정보 요청자들,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요청자들한테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API라고 하는 이제 정보 전송 이제 서비스가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재 싱크트리에도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또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만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무엇을 만들지를 이제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획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지가 이제 개발 구현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왓이 분명해지면은 하우를 만드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개발을 하는 걸로 끝이지 않아요. 개발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메모장에다가 그냥 제가 그 일단 초고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만들어 놓은 거를 퍼블릭한 환경에다 배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누군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싱크트리 같은 경우 현재 하우와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싱크트리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개발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API들을 융합을 한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서비스에 걸맞게 보안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제 잘 지켜지고 있고 클릭 한 번만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퍼블릭한 환경에 배포를 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버 구축이라든지 뭐 이제 그 뭐 도메인 구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이제 솔루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 아웃 같은 것들도 사실 뭐 별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배포되어 있는 소스에 대해서 무중단 상태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DB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손쉽게 제공이 되고 서버에 대한 관리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이 된다라는 적인 측면에서 하우와 운영에 관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확 줄여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블록스토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이제 블록스토어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API를 블로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블록스토어에 보시면은 뭐 DBAI, 구글맵, 네이버 서치 이제 해서 여러 서비스 사업자들이 만들어준 API를 저희가 블로그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블로그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손쉽게 이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맛에 가는 부분들도 해결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룬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2차 싱커통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블록 스토어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발한 상품들이 조금 기발한 이제 결과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싱크트리에서 그런 블록 코딩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배포까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싱크트리 주소는 좀 이렇게 되겠고요. 싱크트리 안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백엔드 API를 만들 건데 API를 비즈 유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스토어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까지 짧은 시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트리 아까 보셨던 주소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제 싱크트리.studio.com으로 오시면은 이제 요 화면이 되겠고, 별도의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여기 웹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사인업을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 사인업 프리로 하셔도 되시고, 구글 계정 있으시면은 구글 통해서 사인업을 하면은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로그인 들어와서 화면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싱크트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싱크트리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백엔드 서비스 하나를 뭐 이제 그 블록 코딩 하나 이제 연결 대치돼서 이제 대응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블록 코딩 파일 하나를 저희가 이제 비즈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폴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폴더 안에 비즈 유닛 만든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 폴더를 저희가 이제 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앱을 먼저 만들고 이제 비즈 유닛을 만들면 되는데요. 앱은 크리에이트 앱에서 폴더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모두에 로고를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고요. 이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드는 비즈 유닛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고, 애들 비즈 유닛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챗 GPT가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니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그 이제 그 API 경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 연결, 그 다음에 모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그 베이스 패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비주닛이 바로 짠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들어가시면은 요걸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비주 유닛을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실제로 이제 비주 유닛을 이제 작업을 하는 화면이 나오겠고, 저희가 방금 비주 유닛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블럭이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I 콜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단은 템플릿이 셋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리퀘스트가 아까 저희가 그 이제 키노트 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줘야 하는지를 정의를 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요 리스폰스가 이제 이 API가 수행이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값을 반환을 할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작업을 한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는데, 저희 이제 여기에다가 그 이제 챗 GPT 블럭을 이제 블록 스토어에서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블록 스토어를 가보면은 어디냐면 블록 스토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블록 스토어가 있고, 블록 스토어를 가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블록들이 이렇게 이제 카테고라이징 돼서 쭉쭉쭉 올라와 있어요. AI 서비스는 이런 게 있고, 소셜 미디어는 이런 게 있고, 포털은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챗 GPT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 AI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은 챗 GPT에 대한 이 블록들이 모아져 있고요. 이 블록 패키지 안에는 이러한 API들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 GPT, 오픈 AI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챗 GPT 그 생성형 서비스와 그 다음에 달리 이미지 서비스가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눌러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것만으로는 난 좀 부족해 라고 하시면은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블로그 사용을 하려면은 먼저 구독을 해야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로 구독을 하시고, 구독이 되면은 마이블럭에 가보라고 이제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블럭에 가면은 제가 구독한 블로그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다운로드 하기 전에 버전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블로그는 버전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 거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4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얘를 사용을 하겠다. 온 하시면은 이제 요 블럭을 아까 요 이제 싱크트리 그 블럭 코딩하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했고 요거를 다시 모두의 노코드 챗GPT 연결해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블록 패키지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챗GPT에 대한 블럭과 그 다음에 이제 달리에 대한 블럭이 생겼습니다. 챗GPT를 쓸 거니까 요걸 연결을 쫙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챗GPT에 보시면은 요거를 블럭을 API를 저희가 지금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값들만 입력을 하게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모든 API 서비스는 그 이제 API 서비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청에 대한 허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API 키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키를 여기 platform.openai.com에 가셔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보셔서 뷰 API 키를 보면은 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내가 쭉 코드해서 이 키를 여기에다 넣었는데 여기 배열로 다음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템퍼레이처는 얼마나 사람같이 얘기할 건지, 얼마나 기계처럼 정확하게 답을 할 건지, 맥스 토큰은 이제 이 이제 API 콜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글자 수에 따라서 이제 토큰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몇 개를 쓸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컨텐츠가 그 이제 챗GPT 화면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이제 질문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헬로라고 써 이렇게 쓰고 이제 얘 블로그 실행을 하면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리스폰스에 담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리스폰스의 결과를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로직을 만들어 놨어요.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패치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을 합니다. 패치는 이제 요 블록셋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싹 이제 긁어와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패치를 활용을 할 때는 요 이제 특정한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요게 잘 가져왔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요 값을 개수로 가져와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스폰스 데이터, 리스폰스 데이터 맞죠?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빌드를 하면은 이제 얘 테스트 창이 활성화가 돼요. 세이브는 이 만들어진 소스를 어, DB에 저장을 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빌드는 DB에 저장이 된 소스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창이 활성화가 돼서 방금 질문을 제가 정적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고요. 사실 이 결과 중에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입니다. 네, 기계가 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거. 그래서 요거를 추려야 돼요. 제이슨 뷰어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이슨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스택을 보시면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리절트의 리스폰스의 바디의 초이스의 0번째 인덱스의 컨텐츠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응답이 되겠고요. 요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럭을 하나 더 쓸 거예요. 랜수어라고 하는 이제 블럭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블록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이제 위에서부터 계층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의 바디의 초이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리스폰스의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위에 2층으로 내려간다. 리스폰스의 바디의 초이스지의
0번째에 리스폰스 바디의 초이스의 0번째 인덱스의 메시지의 컨텐츠 0번째 인덱스의 메시지의 컨텐츠 컨텐츠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값을 n수어로 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적으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이 리퀘스트에서 질문을 정의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질문으로 뭐 퀘스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빈 값으로 넣어주시고 유저 퀘스천 here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확인을 하려면 여기도 이제 트랜스 바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아까처럼 패치 블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데이터 그래서 id 값을 가져와서 넣으면은 이 값이 여기 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get question이라고 가져오고 값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get 블럭으로 get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str question, get question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리퀘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로고 블로그에 찍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교육이 아니고 웨비나여가지고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하고요. 각각의 블럭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나 그런 것들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에 하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퀘스천이 없다라고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리퀘스트의 바디에 퀘스천이 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get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에 짠짠짠 리퀘스트의 바디에 퀘스천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테스트 창에서 퀘스천 뭐 넣을지를 물어봐요. 테스트할 때 사용자 데이터.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국의 수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전달이 오겠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냈습니다. 이제 빠르게 챗 GPT 서비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배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 초기 파일이 dev라고 하는 단계에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dev에서 만들어진 것을 스테이지에서 테스팅을 하고 프로덕션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dev에서 푸시를 해서 스테이지로 바로 올렸고요. 스테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했던 소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니 세이브하고 빌드하고 테스트 해보고 에이,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스탠드바이에서 액티브로 바꿔서 다음 단계로 넘길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통해서 넘기시면 되시겠고 프로덕션
넘기시면은 최종적으로 프로덕션까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1 더하기 1은 이런 것도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제대로 알려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액티브로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이 안에서 개발이 다 끝났어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 디테일한 과정들은 저희 싱크트리 스쿨이라고 하는 유튜브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면 되시겠고 저희가 이제 싱크트리 그 이제 API 포털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포를 합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어떠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PI 포털에 가셔가지고 모듈 노코드 모두의 노코드 해서 방금 만들었던 이제 BG 유닛을 연결을 짠 해주시면은 바로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끝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요 안에서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요 주소를 가지고 요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콜을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버블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샘플로 하나를 좀 만들어 놨고 아, 네,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놨고 저희가 이제 오늘 실제로 여기 버블에 연결을 해놨던 거는 챗 GPT도 있고 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와 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보까지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버블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실제 서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걸 하나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다 그려줌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와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API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세 개의 API가 이렇게 세 개의 API로 이루어져 있고, 이 API, 인돔의 API 포털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이제 API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입력받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메시지만 입력을 받고요. 달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거를 그릴지 프롬프트랑 그다음에 사이즈를 같이 입력을 받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와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도시의 지금 날씨에 맞춰서 어떠한 액션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응답을 받게 해놨습니다. 이제 뭐 달리는 똑같으니까 말고 이 날씨와 생활만 하나 볼게요. 날씨와 생활이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챗 GPT로 이제 질문을 던지겠고요.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그 프롬프트를 짜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도시의 날씨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좀 추천을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미리 짜놨고요. 그러면은 이 도시와 날씨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왔냐? 아까 누님도 잠깐 말해 주셨는데 오픈 메테오라고 하는 이제 오픈 API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도시의 위도와 경도를 입력을 하면은 날씨를 반환을 해줘요. 날씨 코드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날씨 코드를 반환을 해주는 거를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내가 사는 도시의 위도 경도를 외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또 구글 맵스라고 하는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도시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서 위도와 경도를 반환을 해주는 이제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나면은 사실 여기 만드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은 결과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질문을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써볼까요? 창의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서울에 그려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큐트캣인데 이거 한글로 쓰면은 그 달리가 아직 한글은 조금 약해가지고 이상한 그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going to Hawaii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보겠고 이미지를 사이즈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12, 512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네, 이렇게 하와이로 가는 고양이를 이제 그려서 반환을 해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날씨와 생활은 이제 제가 드롭다운 목록으로 도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드리드 한번 볼게요. 마드리드의 겟 인포를 누르면은 마드리드의 지금 날씨는 어떻고 어떠한 것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전달해 줄 겁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마드리드는 지금 어, 클리어 스카이데이야. 그래서 너는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로얄 팰리스를 가든지 뭐 이제 프라도 뮤지엄을 방문한다든지 바이크 투어를 한다든지 뭐 이제 템플 대보도 사원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데를 가라든지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릴로드를 하면은 또 네, 새로 고침이 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JDK 1.8 JDK 11 차이점 이런 거 질문을 하면은 네, JDK 1.8과 JDK 11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버블에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제 버블 같은 경우는 뭐 버블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화면 구성을 통해 가지고 화면의 동작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것이 되겠고 이 화면이 엘리먼트와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는 이제 이 하나 요소를 엘리먼트라고 하고 이 엘리먼트를 그래서 이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들의 흐름을 워크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노코드 이제 프론트엔드 툴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그거를 이벤트, 뭐 다른 데서는 뭐 이제 뭐 컴포넌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용어의 차이는 있는데 뭐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만들었고요.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고 이제 입력받는 창을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멀티라인 여러 줄로 되는 질문을 노트로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를 그릴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 줄로 입력을 하는 걸 넣어 놨고 세 번째로는 이제 드롭다운 목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에디트로 누르시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름은 뭘로 하고 이제 이걸 지칭을 해야 돼 이름이 있고 이름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 설정을 해놨고요. 뭐 이제 값은 이제 여기 플레이스홀더로 이제 어떠한 값이 입력을 안 했을 때 보일지 설명 문구를 설정을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받는 값들 여기서 이제 작동했던 값들을 가지고 와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에스크 같은 걸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any anything question 이게 anything question인데 여기 anything question을 보시면은 여기 다이나믹 데이터로 anything question에서 최근 아이템에 답을 가져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드는 것까지는 아마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제 인풋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 짠 하시면 이게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스타일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플레이스홀더도 지정을 해주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뭐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레이아웃이 편한 게 뭐 이제 HTML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 값들을 일일이 내가 뭐 이제 입력값을 상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우스로 그냥 끌어주면 된다. 이게 조금 쉬웠고 컨트롤 Z 하면 바로 반환되는 것도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뭐 이제 뭐 드롭다운 같은 것 이거 선택하는 것도 라디오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드롭다운 하면은 드롭다운이 나오고 드롭다운 목록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초이스 필드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넣어놨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 도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도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 그 지오 로케이션에서 그 이제 자동으로 그 영어나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해도 다 찰떡같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요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광부산 이런 식으로 써도 아마 이제 반 그 지오 그 뭐냐 위도 경도를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이 버튼에 그 이제 그 액션을 지정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 보시면 각자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벤트를 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새로 나올 때, 페이지가 새로 나올 때 결과값을 다 안 보이게 해서 초기화 상태로 나오게 해라. 요거 다 안 보이게 초기화 상태로 나오게 해라라는 좀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튼 ESC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onlyWhen은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이 버튼 클릭이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 멀티라인 인풋 애니띵 퀘스천
아까 보셨죠? 멀티라인 인풋 애니띵 퀘스천 요거죠. 멀티라인 인풋 애니띵 퀘스천에 값이 비어 있지 않을 때에만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액션으로 멀티라인 인풋의 그 값을 가지고 챗 GPT를 연결을 합니다. 챗 GPT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그인에 가셔서 API 커넥터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애드 플러그인에 가셔서 API 커넥터 치시면 나오거든요. API 치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얘를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익스펜드를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API 정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 커넥터, 달리 커넥터, 날씨와 생활 커넥터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죠. 연결해 놨고 이거를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익숙했던 이제 필드들이 보여요. 익숙했던 필드들이 보이고 익숙했던 필드들이 이 친구죠. 이 주소와 이 HTTP 메서드와 이 헤더 값과 이 바디 값을 착실하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을 하는데 바디 값은 이렇게 보낼 거야. 그리고 헤더는 지금 여기 없는데 여기 위에 있죠. 이 API 목록에서는 이 헤더를 같이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이 헤더와 이 바디 값으로 보내면은 내가 값을 반환을 해줄게 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use 꺽쇠로 다이나믹 밸류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버블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여기다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유저 메시지라고 내가 값을 변수로 등록을 해놓을 테니까 여기다 값을 보내줘 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액션을 use as를 이거는 제가 이제 요 API 커넥터 이제 그 참고 문서를 보고 좀 했는데 액션으로 일단 선택을 해놨어요. 액션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벤트에서 이 API 콜을 이제 액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달리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시고 날씨와 생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챗 GPT 커넥터를 사용을 합니다. 내 값을 아까 보셨죠? 이 값. 유저 메시지를 어떤 값으로 쓸 거냐 여기서 물어봐요. 여기서 유저 메시지 뭘 값으로 쓸 거냐 멀티라인 인풋에 값으로 쓸게요. 멀티라인 인풋에 여기 입력했던 값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럼 이거 실행을 하면은 이제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액션으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API 액션으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값을 바로 가져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서버를 만들었고 Anything Ques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만든 놈이 누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수정이 됐고 뭐 이제 별명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Answer Question이라고 하는 필드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저희가 쌓아 놓고 이제 로우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앱 데이터에 보시면은 Anything Question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거 나오죠. JDK 1.8번 11의 차이점은 헬로, 안녕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로그인 같은 걸 붙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언제 로그인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그가 남아야지 내가 지금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통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정보를 받아요. 근데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create a new anything question 이게 이제 DB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에 create a new thing 이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DB를 고를 거냐 anything 들어오도 DB가 있고 anything question도 있는데 anything question을 선택을 했고 여기 아까 제가 만들었던 question과 answer라고 하는 필드를 여기에 이제 값들을 또 지정을 합니다. 질문은 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요거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라인 인풋에 값을 넣을 겁니다. 멀티라인 인풋에 값. 그 다음에 answer는 첫 번째 실행했던 거에 결과값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실행했던 거에 result 1 스텝에 결과값, result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DB에다 넣어놓고 요 answer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result 이미지 있으면 지우고 지우고 이제 요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result 텍스트를 보여주는데 result 텍스트가
이거거든요. 리절트 텍스트 이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리절트 텍스트인데 리절트 텍스트가 그냥 단순하게 동적으로 이제 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동적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리절트 텍스트를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은 anything 퀘스천에서 가장 최근에 등록된 질문 그 등록된 값의 n수를 가져올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개발이.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이 DB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 맨 마지막 질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값을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값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 그려줌도 똑같습니다. 다 그려줌도 이거랑 이 값을 넣으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제약 조건이 프롬프트와 라디오 버튼이 not empty, 비어있지 않을 때만 작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달리 커넥터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DB를 만들고 DB에 프롬프트 넣고 URL 넣고 이미지는 제가 뺐어요. 이미지 넣어도 되는데 이미지 뺐습니다. 하고 결과 지우고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미지만 보여주는 형태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동을 했고 날씨와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거죠? 어, 자, 날씨와 생활도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으로 도시 선택한 값이 비어있지 않을 때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셀렉트 커넥트로 보내고 그때 그 이제 도시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DB를 만드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요청했을 때 시간을 같이 좀 이제 DB에 추가하도록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사람이 뭐 도시를 여러 개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제 그 이제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날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우고 이제 내가 원하는 도시에 대한 값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새로 고친 버튼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릴로드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도 액션에 여기 엘리먼트 야, 여기 좀 리프레시 더 페이지 요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혹시 여기에 누군가 값을 입력을 해놨으면 싹 다 없애줘라 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릴로드 버튼 누르면은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되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싱글 페이지 형태로 이제 웹 서비스를 조금 만들어 봤고요. 요걸 이제 달리랑 그다음에 이제 싱크트리랑 연동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실제로 구축하는 데는 뭐 하루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구축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요. 이제 프롬프트로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싱크트리에서 이제 그 값을 보고 API 키와 함께 이제 챗GPT에서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챗GPT에서 응답을 쑥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싱크트리로 반환을 할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싱크트리에서 원하는 답, 그 중에서 원하는 결과만을 파싱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보냅니다. 필요한 내용만 반환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내용 반환을 하면은 반환된 값을 이제 버블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형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행해 보자면 네,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비전문과 높이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API 설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설명 다 해주셨고 또 빠르게 이제 싱크트리 이용해서 챗GPT API 구성하시는 튜토리얼과 버블에 어떻게 붙는지 시연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싱크트리 김현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와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이제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모두의 노코드 유튜브에 채널에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모두의 노코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세미나 다시 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도 나만의 API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단순히 AI 연동하는 거 이제 샘플로 보여주셨지만 싱크트리 특성상 이제 AI 그 이상으로 뭐 다른 DB와 연동한다든지 다른 API와 섞어서 쓴다든지 뭐 데이터 연산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든지 꽤 유연하게 정말 나만의 API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소정님께서 마이크 받아서 모더레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웨비나 하기 전에 신청받을 때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미 사전 질문도 꽤 많아서 네, 여기서 좀 네, 업보팅을 많이 받은 거 위주로 질문 드리고 싱크트리 측에서 답변 받는 시간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업보팅 많이 돼 있는 거 순으로 질문을 드리면 백엔드 개발에서 보안과 성능 최적화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요? 라고 어떤 분이 사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이거 글씨 좀 키워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이 정도? 좋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긴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좀 물어보면은 여쭤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백엔드 개발은 사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자원을 활용을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이제 정보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얼마나 필요한 값들을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주고받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이트 성능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 우리 서버에 아무나 접근을 해가지고 아무나 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서비스를 누구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이나 성능 최적화는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싱크트리 같은 경우도 저희 블럭들 중에 뭐 이제 오스 인증이라든지 뭐 이제 여기서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뭐 세물 인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증 프레임워크들을 블럭으로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이제 기능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개발적으로도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싱크트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은 저비용으로 구축 가능한 백엔드 스펙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아마 네. 스콥을 좀 알아서 네. 탁, 네, 줄여서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화면 공유가 중지된다고 뜨네요. 네, 중지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요거는 지금 저희 싱크트리의 그 이제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겠죠?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 아이콘 클릭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티어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리 티어로 다 가입을 누구나 프리 티어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 티어는 3,000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튜디오에서 API 호출하는 거 있잖아요. 테스트 한 번 하고 호출 한 번 하는 게 3,000 콜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액에 따라서 7만 5천 콜, 37만 콜, 300만 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이 이제 호출할 수 있는 호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유저는 그 이제 저희가 요 안에다가 계정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계정 밑에 이제 관리하는 계정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니지 유저에 보면은 예, 루트 계정이라고 이제 최상의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저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계정에 따라서 커미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요 금액에 맞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3,000콜 같은 경우는 실제 서비스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거 단순히 30분의 1 해도 하루에 100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 테스트 100번 손으로도 금방 누르는 거여서 3,000콜은 이제 조금 서비스에 부적합하고 만약에 이제 싱크트리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래도 플러스나 프로 정도는 돼야지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 실제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스를 이용을 하지 않고 아예 구축 형태로 이제 그 사용자들 서버에 우리가 직접 이제 요걸 설치를 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제 계약된 어떤 계약에 따라서 TPS라든지 사용량을 이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뭐 이제 그 하루에 한 300만 건 정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요 비용은 이렇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량은 이제 본인들이 예측하시는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커지고 몇 명이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이제 API 콜을 할지에 따라서 좀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다시 제 화면 공유로 넘어오면 네. 여기서 지금 비슷한 질문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네,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조금 첨언해 드리면 버블로 프론트 만드시는 분들은 워크로드 개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콜이 생기는지. 네, 그리고 이어서 DB를 구글 시트로 자동 저장되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음. 저기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저 이제 그 명세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명세서가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API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희 그 에어테이블이랑 연동되는 예제들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 이제 API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저기 에어테이블에 쌓이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 명세서 좀 봐야지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능은 하다. 네. 하지만 명세서를 좀 봐야 알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다음 질문은 아마 개발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싱크트리 백엔드로 복잡한 쿼리문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방식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조인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여기 밑에 질문 싱크트리로 AWS RDB도 연동이 가능할까요? 요거 질문이랑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저희 그 이제 화면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싱크트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가 기능들이 있어요. 스토리지랑 쿼리라고 하는 부가 기능이 있고, 스토리지가 이제 DB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능이 되겠고, 쿼리가 이제 쿼리문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보시면은 그 DB에 대한 접속 정보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크리에이트 스토리지에 보면은 이 등록할 수 있는 DB 타입이 AWS S3부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 뭐 RDB라고 하면은 뭐 MySQL이 될 수도 있고 포스트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레디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DB 타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력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요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쿼리문에 가서 보시면은 쿼리문은 그 이제 쿼리문을 이제 저기 이제 블록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리에이트 쿼리를 눌러서 쿼리문 이름 넣고 쿼리문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select customer ID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블럭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스토리지 이 블럭 이제 이 블럭 카테고리에 스토리지 블럭 카테고리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만들었던 블럭들이 있고 그 이제 블럭 종류별로 이제 내가 원했던 이제 등록했던 타입에 맞춰서 블럭을 연결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터라고 하는 블럭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고요.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그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값들이 커넥터라고 하는 변수의 오브젝트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쿼리문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쿼리문 중에서 필요한 값만 추려서 활용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 MySQL 보시면은 쿼리 요
요 쿼리문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DB에다 직접 프로시저를 내가 이제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프로시저로 활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보통 이제 이런 폼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 DB에서 지금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채널에 1을 넣으면은 네,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제가 로그인 채널이 아마 1인 것만 지금 추려가지고 이제 보여줬던 거고 채널이 뭐 이제 2가 되면은 2인 값들이 나오게 되고 홈이면은 하는 값은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제 DB버 같은 거 연결해 보신 분이면은 사용하기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네, 아마 이걸 질문해 주셨던 분이면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한 DB 종류들도 거진 다 연동이 가능하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분이 쓰시는 쿼리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업보트된 마지막 질문인데 싱크트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을 보완할 수 있는 싱크트리만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렵네요. 네. 싱크트리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노코드 솔루션 백엔드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방식을 통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제 블럭이라든지 그 이제 블록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급하게 하면서 잠깐 보여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배포되어 있는 이미 이제 퍼블릭하게 배포되어 있는 소스를 이제 중단하지 않고 수정해서 바로 또 재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조금 러닝 커브가 있다.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라는 점이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비개발자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도 진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는 있고 뭐 아예 개발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뭐 하지 마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뭐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제 얼마나 내가 이거를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니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실제 이제 고객사들 중에 이거 물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비개발자 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줬던 블록 로직들이 이제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능들이 비슷비슷해져서 그 패턴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블럭을 쌓고 로직을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러닝 커브 속도를 쭉 올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비개발자들도 현업에서 얼마든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보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헤이드 님이 또 살짝 네, 날카로울 수 있는 네, 아웃코드와 제노아의 차별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까지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웃코드와 잔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아웃코드와 혹시 잔 마케팅 팀인 루니 님 네, 아, 아시 네,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아웃코드는 자피어 같은 자동화 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제노는 이제 그 싱크트리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또 노코드 백엔드 툴이어서 예, 혹시 아시면은 대답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 제노를 예, 쓰고 예, 있어서 해주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예, 같아요. 네. 예, 제노는 일단은 툴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싱크트리는 데이터베이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나요? 제공을 지금은 하고 있진 않고요. 예. 네, 장기적인 그러면은 그거 하나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API를 내가 원하는 쿼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커스텀을 한 다음에 그 API를 가지고 아까 우리 시크트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API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다가 API 커넥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차이점이 있고 또 블록 코딩이라는 방식 면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제가 볼 땐 싱크트리가 좀 더 이제 교육용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수준의 유사한 블록 코딩 방식이어서 좀 더 쉽고요. 제노는 블록 코딩이긴 한데 자피어처럼 이렇게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가는 방식이어서 이게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우 굉장히 다들 네 궁금증이 많으시네요.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 들어오신 분의 특혜로 써니킴님 답변만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록마켓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나요? 라고 어, yes, no로만 딱 얘기해 주시면.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 스토어에 블록을 등록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블록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음,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네, 답변이 완료되었고, 여기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 네, 루니님이 아주 좋은 행사 이벤트 홍보를 해주실 건데, 제가 화면 공유 넘겨드릴게요. 곧 9월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할 싱글톤 시즌 3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IT 개발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IT 유튜버 조코딩님이 저희 홍보대사가 되셔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 이제 그래서 이 날짜가 9월 8일입니다. 9월 8일부터 모집을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뭐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창업준비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누구나 다 그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 개발도 신청도 심사도 수상도 다 온라인입니다. 저희는 뭐 해커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팀빌딩을 하거나 따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개발하시든 팀을 꾸려서 하시든 아무튼 온라인에서 다 진행이 되고요. 저희 조코딩 채널과 저희 싱크트리 웹사이트에서 실제 구글 폼을 통해서 모집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싱커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교보라이프 플래닛의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들의 데이터를 이제 API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뭐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국으로 제공되지만 이런 은행과 보험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블록 스토어에 저희가 블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활용하셔서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활용하셔서 이제 개발하시면 되고 여기에 상금이 1,100만 원, 총 1,100만 원 제공될 거고 더 좋은 이제 기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품 만드신 분들은 KBNH 교보에서 투자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의 조건 기준이 있겠죠.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버블 커뮤니티에 계신 모두의 노코드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SNS나 조코딩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싱크트리 소개해 주시고 데모 해 주시고 마지막에 Q&A와 진행하시는 이벤트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도 기대했던 것만큼 특히 이 K 노코드 툴에서 이제 잘 활약해 주시고 계시는 싱크트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래에도 또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싱크트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이제 인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세미나, 알찬 구성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